612년 7월 살수 30만 5천 명이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돌아간 자는 2,700명뿐이었습니다. 손실률 99.11%. 세계 전쟁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섬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한 장군의 완벽한 전략이 만들어낸 기적의 기록입니다. 수나라는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589년 중국을 통일한 이후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그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직 고구려만이 예외였습니다. 수 양제는 이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612년 정월, 그는 113만 3,800명의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였습니다. 이 거대한 군대가 탁군을 떠나는 데만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7월, 그 대군의 정예 30만 5천 명이 살수라는 강에서 전멸했습니다. 그들을 섬멸한 장군의 이름은 을지문덕.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생애는 미스터리입니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가계를 알 수 없다. 태어난 곳도, 언제 태어났는지도,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612년 7월, 그 한 달의 기록만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달의 기록은 충분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영원히 남을 만큼 완벽한 승리였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598년, 수문제가 고구려를 처음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고구려의 방어가 너무 견고했고 날씨가 너무 혹독했습니다. 수나라는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604년, 수 양제가 즉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8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준비하고 군량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12년 정월, 역사상 유례없는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113만 3,800명, 정확한 숫자입니다. 실록이 기록한 숫자입니다. 거기에 군량을 운반하는 인원까지 합치면 200이 넘었습니다. 이 거대한 군대가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두가 탁군을 떠날 때 후미는 아직 출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 병력이 탁군을 떠나는 데만 40일이 걸렸습니다. 3월, 수나라 대군이 요하에 도착했습니다. 고구려군이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수나라군이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동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요동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한 날이 지나도 두 날이 지나도 성은 굳건했습니다. 고구려의 방어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수 양제는 초조해졌습니다. 여름이 되면 더위와 장마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은 더 어려워집니다. 6월, 수 양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예 부대를 선발해 별동대를 구성하고 평양성을 직접 공격하는 것. 고구려의 수도를 함락하면 전쟁은 끝납니다. 별동대 지휘관으로는 우중문과 우문술이 임명되었습니다. 둘 다 수나라 최고의 장군들이었습니다. 병력은 30만 5천 명, 9개 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군에는 최정예 장군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설세웅, 위문승, 형원항, 모두 백전노장들이었습니다. 수 양제는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100일치 식량을 가지고 가라. 보급은 없다. 빠르게 평양으로 진격. 별동대는 엄청난 짐을 지고 출발했습니다. 100일치 식량, 무기, 갑옷, 천막, 옷까지. 병사 한 명당 짐의 무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수 양제의 명령은 엄격했습니다. 식량을 버리는 자는 참수한다. 그렇게 별동대는 압록강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30만 5천 명의 대군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고구려군에게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장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별동대는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고구려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하는 척하다가 후퇴했습니다. 우중문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고구려군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일부러 패하는 척했습니다. 일부러 도망치는 척했습니다. 수나라군을 더 깊이, 더 멀리 유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이 몰래 짐을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일치 식량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무기와 갑옷도 무거웠습니다. 행군은 고되었고 날씨는 더웠습니다. 참수 명령이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밤에 몰래 구덩이를 파고 식량을 묻었습니다. 장수들도 눈치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식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군은 계속 도망쳤습니다. 싸울 때마다 패하는 척했습니다. 우중문은 더욱 자신만만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평양성을 함락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한 사신이 수나라 진영으로 왔습니다. 그 사신의 이름은 을지문덕. 그는 우중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항복하러 왔습니다. 고구려 왕을 모시고 수 황제를 뵙겠습니다. 우중문과 우문술은 깜짝 놀랐습니다. 을지문덕, 수 양제가 특별히 명령한 인물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이 오거든 반드시 사로잡아라. 그만큼 을지문덕은 이미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우중문이 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사령이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항복 사신을 붙잡는다면 대국의 명예가 손상됩니다. 돌려보내야 합니다. 우중문은 망설이다가 을지문덕을 돌려보냈습니다. 을지문덕은 압록강을 건너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곧 우중문은 후회했습니다. 사람을 보내 을지문덕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우중문은 분노했습니다. 을지문덕이 우리를 속였다. 추격하라. 정예 기병을 선발해 추격했습니다. 을지문덕과 고구려군은 도망쳤습니다. 싸울 때마다 또 패하는 척했습니다. 우중문은 승리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을지문덕의 계획이었습니다. 수나라군을 지치게 만들고 식량을 소진시키고 더 깊이 유인하는 것. 드디어 수나라 별동대가 평양성 30리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평양성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량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평양성은 험하고 견고했습니다. 우문술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식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중문이 거부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무슨 면목으로 황제를 뵙겠는가? 계속 진격한다.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며 다푼습니다. 그때 또 을지문덕의 사신이 왔습니다. 서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도다. 전쟁에 이겨 이미 공이 높으니 만족을 알고 그만두기 바라노라. 표면적으로는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롱이었습니다. 노자의 말을 인용한 반어법이었습니다. 만족할 줄 알고 돌아가라.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마라. 동시에 또 거짓 항복 제안이 왔습니다. 군대를 돌리면 왕을 모시고 황제를 뵙겠습니다. 우문술이 말했습니다.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 돌아갑시다. 식량도 없고 병사들도 지쳤습니다. 마침내 우중문도 동의했습니다. 회군이 결정되었습니다. 7월, 수나라 별동대가 퇴각을 시작했습니다. 30만 5천 명의 대군이
방진을 치며 천천히 후퇴했습니다. 을지문덕과 고구려군이 뒤를 쫓았습니다. 싸우고 물러나고 또 싸우고 또 물러났습니다. 수나라군은 방어하며 후퇴했습니다. 겨우 살수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압록강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면 안전했습니다. 수나라 병사들은 안도했습니다. 인제 살았다. 그러나 그것이 을지문덕이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수나라군이 살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방진을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강을 건넜습니다. 선발대가 먼저 건너고 본진이 따라갔습니다. 절반쯤 강을 건넜습니다. 선발대는 강을 건넜고 후발대는 아직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구려군의 북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숲속에서, 언덕 위에서, 강변에서 무수한 고구려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을지문덕이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도하, 강을 건너는 것은 군대가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대오가 흐트러지고 방어가 불가능하고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병법의 기본입니다. 을지문덕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고구려군이 강에 남아있는 수나라 후발대를 공격했습니다.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창과 칼이 번쩍였습니다. 강에 있던 수나라 병사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물속에 있었습니다. 제대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고 화살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강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시체가 강물을 메웠습니다. 강 건너편의 선발대는 이미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고 동료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강을 건너면 그들도 죽습니다. 지휘관 신세웅이 결사항전했습니다. 그는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사했습니다. 다른 지휘관들도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대오가 무너졌습니다. 편제가 붕괴되었습니다. 명령체계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갑옷을 벗어던지고 그저 도망쳤습니다. 고구려군이 쫓아왔습니다. 끈질기게, 무자비하게 추격했습니다. 하루 낮과 밤 450리를 도망쳤습니다. 겨우 압록강에 도착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을 세어보았습니다. 2,700명, 30만 5천 명 중 2,700명, 손실률 99.11%. 인류 전쟁사에서 유례가 없는 선멸이었습니다. 수양제는 전쟁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동성 포위를 풀었습니다. 총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113만 대군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살수의 패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양제는 다시 침공했습니다. 613년, 614년, 618년 세 번 더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전쟁으로 수나라의 국력은 바닥났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618년 수양제가 신하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수나라가 멸망했습니다. 36년 만이었습니다. 살수 대첩으로부터 6년 후였습니다. 한 전투가 제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을지문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612년 7월 이후 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가 세계 전쟁사에 영원히 남을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 김부식은 삼국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수나라군을 거의 다 섬멸한 것은 을지문덕 한 사람의 힘이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항복으로 적의 실정을 파악했습니다.
일부러 패배하며 적을 유인했습니다. 적이 지치고 배고프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공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을지문덕의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장군이었습니다. 전략가이면서 시인이었습니다. 노자를 인용해 적장을 조롱할 줄 아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30만 대군을 섬멸할 냉혹한 전략가였습니다. 살수대첩. 이 전투는 귀주대첩, 한산도대첩과 함께 우리 역사의 3대 대첩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규모로 보면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손실률로 보면 가장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세계 전쟁사를 통틀어도 이런 승리는 드뭅니다. 오늘 우리가 을지문덕을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지혜로 길을 찾아낸 사람, 완벽한 전략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 그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남았습니다.